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론의 30편으로 회의자 표현에 대한 기초를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이미 많은 학생분들이 각진동수와 각주파수는 일반 물리학 시간에서도 그렇고 이미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원래 A 코사인 T라고 하는 그래프부터 보면 이걸 언급드리는 이유가, 그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우리 220V 뭐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원도, 그 전원이 직류 전원이 아니죠. 직류라고 하는 거는 이,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전원인 건데, 실제로는 방향도 바뀌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진폭은 A지만 그 값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범위에서 계속 값이 바뀌는 그런 전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정연함수라고 하고, 이런 정연함수의 코사인 또는 사인의 이런 함수 파형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같은 부분을 반복돼서 나타나지는 파형을 가지는 거죠. 지금 제가 0부터 2파이, 뭐 각도로 따지면 360도지만 호도법으로 2파이까지 나타내 보면 이 부분까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반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진동수를 다르게 두면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면, A 코사인 T는 진동수가 1인 경우죠. A 코사인 2T는 진동수가 2인 경우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출발점은 같더라도 계속 이렇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또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빠르고 느리다는 거는 주기를 통해서 판별하는 거고, 주기라고 하면 반복되는 부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지 완료가 되느냐인 거죠. 그래서 얘가 두 번 돌 동안 이 A 코사인 T는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더 한 번밖에 돌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돌 때 얘는 두 번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많이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복속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복소구동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교류 전원이 A 코사인 T나 또는 뭐 사인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정의 함수들이 미분이나 적분을 인덕터나 커패시터를 거치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전류를 미분한다든지 전압이 미분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사인의 파형은 조금 불편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그냥 코사인이 아니라 이 허수 전원까지 추가를 해주면 뭐 중첩의 원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원 값을 합친 만큼의 복소 구동함수가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로 띄워드렸던 영상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원래는 A 코사인 T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취를 이 원 모양으로 그린 건데요. 이렇게 돌면서 보면은 그게 사실 복속평면에서의 복소수열 표현으로 이걸 그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는 오메가가 1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 여기서는 진폭이 1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이해했던 것처럼 그 이 복소수의 크기는 이 앞에 개수가 결정하는 건데 이건 1인 경우 아니냐, 일반적인 A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다 간단한 건데요. 그냥 양변에 A를 곱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죠. 등식이 여전히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이 A 코사인 T의 복소수 표현은 A의 JT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점의 자치가 복소평면에서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T라고 하는 거는 이 A의 JT승의 이 실수축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런 복소수의 허수분은 사인이지만 실수분은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A의 JT승을 이 파란색 마크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도는 건데, 그게 그 도는 부분의 실수값, 이 그림자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 프로젝션 된 값이 코사인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코사인이 길이가 최대값이 되었다가 0을 지났다가 음의 값을 가지고 다시 최대값을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코사인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가졌다가 0을 가졌다가 음의 값을 가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코사인 그래프에서의 이런 변화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복속 평면에서의 원운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이러한 부분을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동수가 다를 때, 진동수가 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동수가 두 배면 그만큼 주기가 두 배로 짧아지는 건데 그게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게 복소수가 복소 평면에서 더 빠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 위에서의 자치가 진동수가 다르면 더 빠르게 돈다는 걸 이 녹색 원과 파란색 원을 비교해서라도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는 이 X축 양의 방향 아니면 이제 실수축 양의 방향으로 한 이 선에서부터 이 여기를 시간 t는 0 초기 점으로 보고 원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코사인 그래프도 뭐 시간 0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파이만큼 벌어진 그러니까 파이라는 각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복소수의 위치, 이 점이 초기 점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개의 복소수를 비교할 때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이런 복소수는 A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그 다음에 녹색은 이런 식으로 그 파이에다가 세타만큼 더한 게 된다면 이 복소수들은 복소 표면상에서 이 각도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걸까요? 그렇죠. 세타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타만큼 차이가 날 때 같은 진동수면은 이 위상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위상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위상이 앞서는지 뒤지는지를 뒤진다는 걸 레깅이죠. 그래서 앞서는지 뒤지는지를 표현을 하고 녹색은 지금 이 파란색보다 세타만큼 앞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진동수가 1인 거랑 2인 게 아니라 같은 진동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두 개는 둘 다 오메가가 같아요. 진동수가 1로 같은 경우고 제가 뭐 오메가라 썼지만 진동수를 1로 대입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상 차는 3분의 파이, 즉 60도만큼 이 녹색의 복소수, 녹색의 그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페이저가 이 파란색보다는 60도만큼 앞서 있는 거예요. 파란색은 60도만큼 녹색보다 뒤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면 파란색이 사실은 녹색보다 300도 앞서 있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60도니까 360도에서 빼면은 이 파란색이 녹색보다 300도 앞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작은 각도로 설명을 하면 녹색이 파란색보다 좀 더 60도 앞서 있다고 설명하는 게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소 표현의 위상차를 비교할 때는 또는 코사인의 위상차를 비교할 때에도 이 두 정연파는 서로 같은 주파수를 가져야 됩니다. 주파수라고 했지만 진동수나 각진동수나 뭐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 오메가가 같아야지 이 차이 각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세타가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오메가가 같았기 때문에 세타가 일정하게 차이 남으로써 계속 도는 그런 양상을 가졌죠. 이런 세타만큼 차이 나는 걸 위상이 어긋났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교를 하려면 서로 같은 주파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또한 둘 다, 그러니까 복소 표현이지만 여기서 실수부만 뽑아내면 둘 다 코사인이 되잖아요. 둘 다 코사인 함수여야지 위상차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코사인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이런 거는 마지막에 영상 끝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녹색이 세타만큼 앞서서 이 세타가 플러스 된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수함수끼리 지수는 뭐 사실 전체적인 곱셈이잖아요.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런 팩터가 어떤 인자가 곱해져서 이 위상차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즉 파란색의 값이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파란색에다가 2의 제이세타 승이라는 팩터를 곱하면 위상차가 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팩터라는 개념을 좀 미리 언급드리려고 이 수식을 적었어요. 이런 개념은 다음 영상이 이제 임피던스 내용일 텐데 그 임피던스 내용에서 이 E의 J세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드릴 때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상의 앞선과 뒤짐에서 아까는 복속평면에서 살펴본 거지만 그것의 실수분만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60도만큼 차이가 나는데 오메가는 뭐 1이어도 상관없고요. 2이어도 어쨌든 위상차는 60도만큼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오메가 t축으로 그러니까 그냥 t축이 아니라 오메가 t축으로 그리면 이 남색 그래프가 좀 더 위상에 앞서 있는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하고 하늘색은 그냥 오메가 t라고 하면은 이 남색이 실제로 앞서 있죠. 어느 위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위상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이 오메가 t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차이가 세타죠. 3분의 파이가 또는 뭐 각도로 표현하면 60도가 되는 거고 남색 그래프는 이미 이 값에 도달했을 때 하늘색은 좀 더 지나야지 도달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도 위상 앞섬 또는 뒤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페이저 표현인데 페이저는 아까 제가 띄워드린 배너 중 하나에서도 복소 평면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이런 정은함수가 교류 전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교류 전원에 의해서 회로 내의 흐른 전류라든지 정은파로 설명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 오메가는 그 다음 영상이나 또 다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로 보겠지만 나중에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결국 회로 내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류 또는 전압 다 진동수 오메가는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 내 전류가 오메가의 진동수를 가진다 하면 어떤 전압은 오메가가 아닌 다른 진동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오메가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 달고 다녀야 될 정보가 아닌 겁니다. 또한 시간 t는 어차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개념은 교류 해석에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t를 떼내고 이 phi라는 a라는 그러니까 진폭과 이런 위상각 이걸 위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폭과 위상각을 만을 가지는 정보를 표현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페이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압도 마찬가지죠. 전압도 진폭 b를 가지는 코사인, 진동수 오메가를 가지는 정연함수다. 라고 한다면 이 진폭과 위상각, 지금 파이인데 이 파이 0이죠. 0이라는 거니까 0도 라고 쓰면은 좀 더 간결하고 편리한 표기법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코사인 그래프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이게 복소수 표현에서부터 따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의 복소수 표현이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A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뭐 팩터로 뽑아내면 이걸로 쓸 수 있고 어쨌든 이거의 이 실수부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페이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메가는 회로 내서 동일하고 시간 t도 마찬가지로 계속 달고 다녀야 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A의 J 오메가 T 이런 인자는 살짝 빼고 이것만 남기면 이 복소수에서 이제 페이저 표현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의 복소수 표현에서 실수부만 뽑아내면은 이게 되는 건데 이것의 페이저 표현이 이거고 이것의 원래 꼴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것에서 이런 페이저 표현을 쓰는 건 그냥 A 파이 떼내면 되니까 쉬운데 반대로 이제 이런 페이저 표현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오메가는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뭐 문제 그림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조건에서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폭 150을 가지는 또 위상각 마이너스 60도만큼을 가지는 진동수 200을 또 진동을 하는 그런 정연함수라는 것을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왜 코사인만 기준으로 해도 되느냐,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건데요.
만약에 VT가 이 150의 사인 함수, 사인 200t 플러스 60도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걸 같은 진동수를 가지는 코사인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삼각함수 공식 중에 하나고 고교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 박혀있는 어떤 하나의 고교 과정 교재를 보면 이 공식을 기억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페이저 표현을 할 때 삼각함수 공식은 다시 한번 암기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흔히 여각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을 쓰면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이 사인 함수가 이런 코사인 함수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값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실제 수학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러 공식에서 복소수의 실수부가 코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편리한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공식을 적용하는 다른 예가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150이라고 해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페이저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한 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게 그럼 진폭이 마이너스 150이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진폭은 말 그대로 이 코사인 그래프도 아까 보시면 얼마만큼의 그 진폭으로 진동을 하느냐인데 양수로 설정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인 거니까 이 150이라고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부호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의 부호는 180도를 위상각에 더함으로써 상쇄가 되는 그런 또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을 암기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팁을 좀 드리면 그 함수의 형태,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뭐 이거는 뭐 각도 더한 건데 이게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머릿속에 그러면 시간 0일 때 뭐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시간 어떤 위상각일 때 어떤 최대값의 a를 가진다면은 그거에 180도 더하면 또는 파이만큼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a에서 최대값에서 최저값인 마이너스 a로 부호가 바뀌고 또 다시 파이를 더하면 부호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함수기 때문에 갖는 성질이죠. 반대로 파이를 빼줘도 부호가 바뀌고요. 그래서 y값 즉 코사인 값의 부호를 바꾸는 건 그냥 180도를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식이 아주 필수적이진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여각 공식이나 그런 거는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이나 다다음에서는 교류 해석에 대한 문제풀이를 이런 페이저 표현을 가지고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